지금 이거 동영상으로 하고 있거든? 이따 링크 보내줄 테니까는 복습할 때 쓰면 돼. 첫 페이지 보고 있지? 자, 제망매가부터 할게. 제망매가. 제망매가는 그레갈레가 향가야. 향가. 학교에서 들었니? 향가는 신라 고유의 전통가요라는 뜻이야. 창작 시기는 보통 신라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신라부터 고려 초까지라고 얘기하기도 해.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고려 초까 조선 시대 때는 향가 없고 고려 초까지만. 향유계층. 향유계층은 뭐냐면은 이 향가 작품을 창작하고 노래로 부르는 계층이 주로 누구냐라는 거야. 주로 귀족 계층. 승려하고 화랑. 승려하고 화랑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 스님. 승려는 스님. 화랑은 군인 되는 그 장교 사관학교 그 후보생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라 생각하면 되지. 내용은 주로 불교적인 거, 유교적인 거, 그리고 이별, 사랑 이런 거 다 많이 포함되어 있어. 표기하는 방식은 향찰인데 향찰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이 아니라 한자를 빌려서 표기를 하는 거야.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말이 없었으니까. 음성 언어는 우리말이지만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려면은 글자가 필요했어. 근데 우리 게 없었으니까 중국 글자를 빌려다가 우리식으로 조금 변형해서 쓰는 게 향찰인 거야. 향찰. 그 다음에 형식을 보면은 우리가 시조 같은 경우에는 뭐 초장, 중장, 종장, 사음, 발족, 음보율이나 글자 수 맞추는 음수율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 향가는 음보율, 음수율 없다. 그 다음에 이 향가에는 세 가지 형식이 존재해. 네 줄짜리 사구체, 여덟 줄짜리 팔구체, 열 줄짜리 십구체. 되게 중요한 거야. 제망매가는 십구체야. 그리고 사구체가 가장 오래된 방식인 거야. 서동요가 여기 대표적인 작품이고 제망매가는 19체인데 19체가 제일 나중에 완성도가 가장 높은 방식으로다가 창작된 10줄짜리 향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19체 향가는 다른 4구체나 8구체에 비해서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의 이름 산회가라는 이름 별칭을 지어주기도 해. 산회가. 제망매가는 그레갈레가 뭐라고? 이제 말할 수 있지? 중에서 그렇지. 19체 향가. 19체 향가라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무슨 뜻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거 말고는 없어. 뭐 음보가 몇 음보고 뭐 글자 수는 몇 글자지 그런 거 없어. 그냥 딱 열 줄이야. 사구체는? 그렇지. 사구체하고 19체 중에서 오래된 게 어떤 애야? 그렇지. 그럼 19체가 가장 최근 거네. 19체는 좋은 게 뭐야? 완성도가 제일 높다. 나중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출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향가 작품들이 25개가 있어. 그 작품들이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 얘기야. 제망매가 되게 짧잖아 10줄이어가지고 제망매가라는 책은 없어. 제망매가라는 작품이 삼국유사에 기록이 돼 있어. 그걸 출전이라 그래. 근데 삼국유사에는 제망매가 뿐만이 아니라 총 14개의 향가 작품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인 거야. 균여전이라는 책에는 11개. 되겠죠? 요걸 출전이라고 한다. 우리가 배우는 제방매가는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다. 다현이 이거 외워줘야 돼. 외워줘야 돼. 다현이 이거 암기하는 거 어때? 좀 이렇게 공부할 때 본인 스타일에 좀 맞아? 꼼꼼하게 해줘야 돼. 내신은 다현이가 원래 스타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스타일 배제하고 암기 과목처럼 되게 시시콜콜하게 공부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본인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내 방식이 지금까지 1학기 때 조금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다현이 내가 기대하는 바가 크고 다현이가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성적 애들 거 다 씹어 먹을 수 있어. 어, 다현아 지금 1학기 때 너무 지금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지금 너 모의고사 수업 해보니까는 알겠거든. 다현이가 그 정도 성적이 나올 애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조금 후회되잖아. 그런 일 만들지 말자고. 예.
사람 성격 좋은 건 좋은 거고 당연히 그거하고 별개로 내 거 챙겨야지. 내 거 챙겨야지. 당연히 이번에 좀 보여줘 진짜로. 여리여리하게 하지 말고 진짜 무섭게 한번 해주라고. 증명해줘봐. 너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를 진짜 보여줘. 좀 멋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 다이언한테 거는 기대가 엄청 커 지금. 다이언도 내가 하는 말 부담 안 되고 진지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거지? 네. 오케이. 그래, 그게 멋있는 거야. 딴 거 없어. 성적이야. 고등학생은 성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향찰이 향가를 표기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향찰이. 이 한자 차자 할 때 차자가 글자를 빌린다는 뜻이야. 글자를 빌렸어. 한자를 빌려서 표기해. 우리 문자가 없던 시기에 왜 조선시대에 우리 글자가 만들어지니까 불가피하게 빌릴 수밖에 없었어. 또 향찰은 3번 조사나 어미 표현이 가능했다. 근데 중국말에는 조사 어미가 없어. 중국 한자를 그냥 우리식으로 야 이 글자는 주격 조사로 쓰자. 오 좋아. 야 이거는 목적격 조사로 쓰자. 오 좋아. 이렇게 약속한 거야. 신라인들끼리. 중국 애들은 몰라 그거를. 그래서 이 향찰 표기는 중국 애들이 보면 해석을 절대 못해. 지네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중국말 순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거든. 영어랑 똑같아. 근데 우리말 순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야. 완전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 걔네들은. 5번. 그래서 우리말 전체를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향찰은 종합적인 표기 체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6번. 한자의 음과 뜻을 모두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애들은 한자를 뜻으로만 사용을 해. 중국 애들은 한자를 뜻으로만 사용하는데 이 향찰은 이거는 신라인들이 장난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천재 같아. 이거를 우리식으로 변형해서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서동요라는 작품에 이 네 줄짜리 작품이거든. 첫 번째 줄만 보면은 자 이거 아마 다현이가 아는 한자도 있을 수 있어. 요게 착할 선자야. 그 다음에 요게 무엇인가로 된다 할 때 될 화자. 뭐 유음화, 구개음화, 변화 할 때 그 화자야. 그 다음에 요게 귀한 사람, 귀인 공자. 옛날 귀한 사람한테 이 공자를 붙였어. 그 다음에 요거는 주인 또는 님 주자야. 민주주의 할 때 이거 쓰는 거야. 한 번 더. 마지막 글자가 좀 어려울 수 있어. 우리가 은밀하다라는 말 쓰잖아. 진실을 은폐한다. 요게 숨길 은자야. 자 이렇게 본다면 서동요가 이렇게 쓰여진 거야. 한자를 써가지고 이거를 쓴 게 아니라 요걸로 쓴 거야. 요걸로. 어떻게 보면 중국말 같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거 중국 애들이 해석을 못해. 중국 애들은 이걸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한다. 착하게 된 귀인 님 숨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런데 이 서동요는 그렇게 해석이 아니야. 완전 달라.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되겠니? 자, 요 위에가 뜻 부분인 거고 밑에가 음 부분이야. 한자는 뜻과 음으로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부분은 한자의 음을 빌려서 사용을 했고 요거는 뜻을 빌려서 사용했다 그 얘기야. 요거는 다시 음 부분을 빌려서 했고 한자의 음과 뜻을 모두 사용했다. 중국 애들은 음 부분을 안 써. 발음할 때는 음으로 발음하지만 그 문장의 의미를 해석할 땐 뜻으로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해석인 거지. 서동요라는 노래에서 서동이 주인공이거든. 서동의 부인 되는 사람이 선화공주야. 그 내용이 그거야. 선화공주님은 아버지 몰래 밤에 몰래 나가서 서동을 만나가 들어온다. 막 이런 내용의 노래야.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선화공주님은
중국 애들은 당연히 선화공주님은이라고 해석을 절대 못하는 거야. 되겠니? 여기서 요게 향찰표기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다는 게 뭔 건지 알겠어? 더군다나 봐봐. 얘네 두 개는 같은 글자잖아. 근데 앞에 거는 음을 빌렸고 뒤에 건 뜻을 빌린다. 되게 독특하지. 되겠어? 이거 신라인들끼리 약속해서 사용을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한자를 빌려가지고. 됐죠? 네. 여기까지 넘어가 되겠니? 요것도 암기. 요것도 암기. 다음 페이지. 아까 제망매가가 10줄짜리 몇 구체 한가? 그렇지. 그래서 19채 한가만 다시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 19채 한가는 가장 오래됐다, 완성도가 높다. 그렇지, 그렇지. 그거 기억해야 돼. 완성도가 가장 높다. 가장 오래된 건 몇 구체? 그렇지, 그렇지. 어유 잘한다. 다현이가 이게 순간 기억력도 되게 좋네. 순간 기억력. 집중력이 좋다라는 거야. 오케이. 잘했어. 자, 첫 번째 19채 한가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3단 구성이야. 19채 한가는 10줄로 돼 있어. 연도 하나야, 연. 한 덩어리로 돼 있어. 근데 그 10줄을 임의적으로 세 덩어리로 쪼개. 어떻게? 4줄, 4줄, 2줄 이렇게 쪼개. 그랬을 때 세 덩어리로 쪼갰을 때 각각의 이름을 우리는 기서결이라고 부를 거야. 기서결.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는 기부분,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줄까지는 서부분, 아홉 번째, 열 번째 줄은 결부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 결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잖아. 그 부분을 다른 말로 낙구라 그래. 낙구. 이거는 어느 시 작품이든 다 쓸 수 있는 용어야. 낙구는. 마지막 부분을 낙구라고 하는 거야. 되겠니?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제망매가를 해야 하니까 제망매가의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짚어보면 이 기 부분에서 누이가 죽은 것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이야기해. 두 번째 서 부분에서는 그래서 너무 허망해. 요걸 얘기를 해. 자, 기 부분, 서 부분 둘 다 어때? 누이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해주고 있지. 근데 마지막 결 부분에서는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렇게 화자의 태도가 부정이었다가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지,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시상이 전환된다라고 해. 시상이 전환된다. 그러면은 계속 부정이었다가 시상이 전환되기 시작한 부분이 어디야? 기서결 중에서. 그렇지. 거기 3번 봐봐. 이 부분에서 시상이 전환되었다. 어떻게?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면 몇 번째 줄이냐라고 물어보면 몇 번째 줄부터 바뀌었다고 하면 좋을까?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아. 자, 다현아 잘 봐. 시상전환이라는 말이 혹시라도 생소할 수 있어. 시상전환은 무슨 뜻이다? 화자의 태도.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런데 이 시상전환은 화자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정서가 달라질 때도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 되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시상전환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다현아 여기 봐봐. 뭐의 도움을 받았냐?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야. 불교 사상. 아까 기부분에서 누이가 죽었대잖아.
헤어진 거지. 허망하지. 근데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야?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야. 윤회. 헤어졌으면 다시 만나고 만났으면 다시 헤어지고 이게 윤회 사상이거든.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야. 이 불교적 윤회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겠네라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 거지. 그래서 이 글쓴이는 불교적 진리에 입각해가지고 시상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물론 슬펐어. 허망했어. 근데 요 불교적 윤회 사상을 개입시켜서 보니까 다시 만날 수도 있겠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지. 됐습니까? 네. 그리고 참고로 얘를 과거, 현재, 미래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제일 마지막이 미래야. 앞으로 우리 만날 거야 라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 부분이 현재 내 상태가 이래. 그리고 누이가 죽었을 때 나 되게 허망했었어. 과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가고 있다. 완전히 시간 순서는 아닌데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특징 두 번째. 마지막 결 부분.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온다. 그럼 낙구의 첫머리니까 다현아 몇 번째 줄에 왔겠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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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째 줄 제일 처음에 와.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마찬가지로 결 부분이긴 한데 이 마지막 두 줄에 시상이 집중된다. 이 말은 뭐냐? 이 부분이 이 작품 전체의 주제에 해당이 된다.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뜻인 거야. 앞에서 향가의 특징, 향찰의 특징, 그 다음에 19채 향가의 특징. 이 중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특히나 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다현아, 향가는 몇 음보라 그랬어? 뭐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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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내가 다현아, 너한테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너한테 던져지는 질문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을 거야. 근데 그때마다 소녀처럼 부끄러워하면 네 집중력이 깨지는 거야. 틀리더라도 네가 알고 있는 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선에서 틀리더라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입으로 출력해낼 수 있어야 돼. 수줍게 웃는 건 너의 집중력을 깨뜨리는 행동이야. 틀리더라도 차분하게. 왜? 틀리면 내 생각 바꾸면 되는 거니까. 너 기억에 아까 전에 음보율, 음수율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이상하게 질문을 했지. 음보가 없는데 음보가 몇 음보냐고 물어봤지. 마치 음보가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다음에 이 모든 1, 2, 3, 4번의 특징들이 5번 조선시대 시조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제망매가 뒤에는 항상 시조 작품들이 붙어 있는 거야. 교과서에. 나중에 제망매가 끝나고 시조도 배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향가하고 19채 시조 얘네 둘 사이에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비교해낼 수 있어야 돼. 어떤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형식 운율의 측면. 예를 들면 간단하게만 말해줄게. 19채 한가는 몇 줄짜리야? 10줄이지. 근데 시조는 기본이 3줄짜리야. 이건 차이점이지. 그런데 19채 한가 3단 구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시조도 3단 구성으로 나타낼 수 있어. 이건 또 공통점이야. 그 다음에 차이점. 향가는 신라시대야. 시조는 조선시대야. 또 시기적으로다가 구분할 수가 있겠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다현아 봐봐. 이별이라는 게 되게 변수가 되게 많아. 이 이별을 친구랑 했는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인지 가족 간의 이별인지, 그지? 그리고 이별을 했는데 재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단순 이별이냐 아니면 사별이냐. 디테일로 들어가면 완전 달라지는 거야.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근데 단순 이별이냐 사별로 보냐, 그럼 또 차이점이 될 수가 있겠지. 요거까지도 감안해 줘야 돼.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할 때. 당연히 요거 비교하는 게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되겠죠? 우선은 19채 향가부터 제대로 배우고 시조 제대로 배워. 그리고 나서 시험 보기 전까지 얘네들을 섞어. 이거를 비교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공통점.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건 비슷해. 내용적인 면에서 이거는 차이가 나. 형식적인 면에서 이거는 비슷해. 이건 달라. 이런 거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망매가를 놓고 보면 봐봐. 친구와 이별한 거야? 연인하고 이별한 거야? 가족 중에 이별한 거야? 가족. 누이니까. 재회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 재회. 다시 만날 수 있다.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제왕매가는. 그 단순 이별이야, 사별이야? 사별, 죽었거든. 왜 죽었는지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되죠? 화면 바꿔도 되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자료를 혹시 잠깐만. 요거 직전 보강이라고 써져 있는 거. 여기 말풍선 있고. 자, 말풍선 첫 번째 봐봐. 얘네들은 다 옛날에 쓰여진 거야. 고전 시가야. 옛날에 쓰여진 거야. 얘네들은 창작된 시기가 달라. 갈래도 달라. 제망매가 뒤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야. 그 다음에 제망매가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요거를 이른 바람에 떨어진 잎, 요걸로다가 표현을 해준 거야. 여기에 비유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혈육을 잃은 슬픔과 재회에 대한 믿음을 노래하고 있다. 제망매가 그렇다라는 거야.
됐니? 그래.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 제망매가는 19채 한가야. 시상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이름은 기서결로 부른다고 했지. 그리고 3단 구성이라 말할 수 있고, 마지막 결 부분을 낙구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 낙구의 첫머리, 즉 9번째 줄 첫머리에 아아라는 감탄사가 와. 기억나니?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 전체의 의미를 모으고 마무리한다. 되지? 요거를 다현이가 배웠던 말로 바꿔주면은 요 부분이 시상이 집중된다라는 거야. 마지막 부분이 화자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시상 전환, 시 전체의 의미를 여기서 모으고 마무리한다. 그런 면에서는 시상 집중되는 면이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19채 한가는 3단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어. 시조도 3단 구성에 왜? 초장, 중장, 종장 세 줄로 이루어졌어. 이거는 공통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럼 시조하고 향가, 19채 향가의 형식적인 유사성,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다음에 뒤에 있는 말풍선은 시조할 때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말풍선 봐보자. 자, 제망매가는 신라시대 19채 향가야. 그리고 다른 말로 사뇌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현아, 조심해야 되는 게 향가의 형식에 4구체하고 8구체, 19체 세 개 있잖아. 사뇌가라는 이름은 모든 향가에 붙이는 게 아니라 딱 10줄짜리 19채에만 쓰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기형도의 가을 무덤. 요거는 현대시야. 그리고 얘는 진짜 형식이 없어. 자유시야. 그럼 둘 사이에서는 어때? 형식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유사한 점은 뭐래?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대. 이거는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유사점이 되겠지.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어. 자, 제망매가는 혼자 말하는 형식으로 누이와의 재회를 염원하며 슬픔을 극복하는 희망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가을 무덤 제망매가, 이름 비슷하네. 가을 무덤 제망매가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독백이 아니라. 과거 누이와 함께했던 어려움을 회상하고 있어. 뭐 희망적이다 이런 거는 확인해 볼 수가 없나 봐. 요거는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음.
학교에서 이거 배웠다 그랬지. 봐봐. 왼쪽에 있는 요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요게 향찰인 거야. 요게 향찰인 거고, 여기 봐봐. 요게 현대국어로 해석을 한 거야. 요게 현대국어로 해석을 한 거야.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중세국어식 표기야. 요게 향찰 표기. 이게 이름이 처음 듣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 얘는 그레갈레가 향가고 표기 방식이 향찰이다. 향찰로 향가를 창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중세국어 표기고, 요게 현대어 해석이야. 학교에서 뭘로 진도 나가셨니? 이걸로는 향찰 표기로는 진도 안 나갔지? 요걸로 혹시 나가니? 요걸로 나가니? 오케이. 나는 중세국어하고 현대어하고 두 개 다 같이 설명을 해줄게.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이걸로 설명을 했어도 시험에는 이걸로도 낼 수가 있거든. 교과서 본문에는 혹시 이걸로도 나와 있니? 아니면은 요 해석으로만 돼 있니? 두 개 다 있지. 그래서 두 개 다 배워야 돼. 학원에서는. 형광펜 있니? 오케이. 그래보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체크할게. 요거 길. 그 다음에 이샴에 머뭇거리고 나 가살. 요 가살이라고 있는 거. 가살. 그 다음에 이른 바람에 떨어질 잎갓. 요까지 표시했니? 오케이. 계속 이어서 하단가지, 가논 곳, 아이야. 요게 9번째 감탄사인 거야. 그 다음에 밑타찰, 나, 도, 기들이고다. 요거 위주로 나오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자, 언급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자연물 내지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 삶을 다룬다.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요 자연물 자연현상이 보조관념이고 인간 삶 요게 원관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누이가 죽었다고 나왔잖아. 누이가 죽었어. 그럼 누이는 이승에 있겠니? 저승에 있겠니? 저승에 있겠지. 처음에는 이승과 저승이 이승과 저승에 대해서 단절감을 느껴. 아이고 이제 못 보네 라고 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그 단절감을 극복하게 되는 거야. 이게 재회할 수 있다라는 희망인 거야.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불교적인 색깔이 매우 강하다. 됐거든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줄 생사길은 할 때 요 길은 운명의 갈림길이야. 집에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운명의 갈림길로 해석을 해준다. 삶과 죽음이라는 운명의 갈림길은 이때 이가 여기라고 해석이 되는 지시대명사야. here. 지시대명사인데 여기서 이 여기는 이승에 해당돼. 화자가 있는 곳이겠지. 자, 이샤매. 여기 샤매가 붙으면은 인과관계를 나타내게 되거든. 이샤매라는 말은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생사, 삶과 죽음을 가르는 운명의 갈림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긴 어디야? 이승이지. 그럼 운명의 갈림길은 계속해서 사느냐 아니면은 죽느냐. 다시 말하면 이승에 있느냐 아니면 저승으로 가느냐. 그 운명의 갈림길은 저승에 있다, 이승에 있다. 그렇지. 이승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 요 머뭇거리고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래. 자, 누이가 죽었어. 보고 싶어 미치겠어. 근데 방법이 없어. 왜? 누이는 저승, 나는 이승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만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누이는 살아올 수 없어. 그럼 내가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 저승으로 가야 돼. 저승 간다는 건 뭐야? 나도 죽는 거야. 보고 싶어 미치겠어. 근데 머뭇거린대. 왜 그런 거야? 죽는 건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야. 근데 이 머뭇거리고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두려워가지고 머뭇거린다는 뜻이야. 이거를 화자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누이가 저승으로 가는 길에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말하기도 해. 학교에서는 누가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배웠어? 이거 한성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거든. 머뭇거리고를. 교과서에 필기는 돼 있니? 다시 한번 확인해 봐봐. 수업 시간 때 다현아 지금까지 잘했겠지만 앞으로라도 수업 시간 때 필기. 한성은 필기야 필기야. 설명 한 글자도 빠뜨리면 안 돼. 심지어 좀 과하게 말해서 선생님 숨소리까지 다 받아 적어야 돼. 어디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지 몰라. 그리고 앞에 반 뒤에 반 애들 크로스 체크 해줘야 돼. 필기 내용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이승에 있기 때문에. 왜? 저승에서는 돌아올 수가 없어. 이승에서는 계속 이승에 있느냐 저승으로 가느냐. 그 갈림길이 여기에 있다고.
나는 가나다라는 말도 못다 이르고 나는 간다. 왼쪽이 좀 복잡하니까 오른쪽에다가 표기할게. 나는 간다. 이거 누가 했었어야 되는 말인데 못한 거야? 누이가 했어야 했는데 못한 말이야. 그래서 이 말도 다 하지 못하고 어찌 간단 말일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이 말을 누이가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1인칭 대명사 나는 누가 되는 거야? 죽은 누이가 되는 거야.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밑하찬에서 맛볼 나 나올 거야. 1인칭 대명사 또 한 번 나오거든. 그때 나는 누이가 아니라 화자의 나야. 화자의 나.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떠나간단 말인가.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다 떠나갔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심 내용은 기 부분으로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해? 부정적으로 인식해? 그렇지, 부정적 인식. 됐니? 자, 그 다음에 기까지 끝났고 이제 서 부분 가보자. 어느 가살, 가살이 가을이야 계절.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걸로 할게. 여기 보면은 가을이 나오는데 요 가을이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거든. 근데 이 작품에서는 부정적인 거야. 요거는 이미지가 가을 하면은 죽음, 소멸, 상실, 이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것으로 이런 이미지 때문에 느껴지는 분위기 내지는 정서는 어떤 거냐? 요거는 고독, 쓸쓸, 외로움, 적막. 요 이른 바람도 부정적인 의미야. 이른 바람은 평소보다 빨리 불어온 바람이야. 평소보다 한참 더 있다 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불어왔어. 요거는 누이의 갑작스런 죽음. 때가 이른 죽음이다. 때가 아닌데 너무 빨리 죽은 것 같아. 내지는 요절.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죽은 거를 요절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처럼. 자, 요 떨어질 잎도 부정적인데 여기 비유적인 표현, 요게 직유법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 떨어질 잎처럼이 직유법이다 쓰였다는 거야. 그리고 이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
내지는 누이의 죽음.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 기억나니?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드러낸다. 그쵸?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됐죠? 그 다음에 그 누이가 갑자기 떠나갔다, 죽었다, 그런 얘기야. 하단가지, 한 가지가 원가지라는 뜻도 되겠지만은 같은 가지라는 뜻이야. 누이와 내가 이파리인데 같은 가지에서 나고 자랐지만 누이가 먼저 갑작스럽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 거야. 봐봐, 요런 거야. 나무가 있어. 나뭇가지가 있어. 요 나뭇가지에 누이 나뭇잎하고 화자 나뭇잎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이때는 행복했지. 그런데 갑자기 뭐가 분 거야? 때 이른 바람이 슝 분 거야. 슝 이렇게 불었어. 그래서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화자 거는 그대로 담겨 있어. 근데 누이의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 얘기야. 그러면 요때 요 나뭇가지, 요 부분 나뭇가지, 요 나뭇가지 있지, 나뭇가지, 그지? 요거는 누굴 나타내 주냐? 한 부모를 나타내 줘. 한 부모. 같은 부모. 그래서 한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은유법 쓰였고, 그래서 이 하단 가지를 통해서, 한 가지를 통해서, 요걸 통해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시적 대상이 부모가 아니라, 부모라는 뜻이 아니라 시적 대상이 혈육임을 증명해 준다. 왜? 같은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란 그 대상을 그리워하니까, 혈육을 그리워하는구나. 여기까지 됐습니까?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가는 곳은 당연히 어디겠어? 누이가 가는 저승 어딘가가 되겠지. 저승이 되게 넓어.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야. 여기까지가 기서결 중에 서 부분이 되겠고,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 무상.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도 기서결 중에서 서 부분인데, 여기도 어떻다? 죽음에 대한 부정. 그렇지,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와, 좋았어.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태도. 좋아. 다현이는 친구들하고 있을 때보다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앞으로도 친구들하고 있어도 친구들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1대1로 그 상황에 놓여 있다 생각하고 여기 최대한 집중해주면 좋아. 어. 왜냐면 다현이가 조금 내가 봤을 때 우려되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좀 휘둘리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어. 그러니까 다현아, 적당하게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는 거 필요해. 못 들은 척, 못 본 척. 그냥 가볍게 못 들은 척 해도 되는 거야. 무시해도 되는 거야. 친구들 말에 다 대꾸해줄 필요 없어. 되니? 오케이, 좋아. 자, 마지막. 아야,
아야, 요게 감탄사. 이거는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요게 향찰로 보면은 요게 감탄사예요. 두 글자가. 아야, 감탄사. 그리고 여기부터가 시상이 집약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 믿음을 통해서 전환된다. 비극적인 정서가. 비극적인 정서가 전환된다. 자, 요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요게 지금 9번째 줄이고 여기가 10번째 줄이고 요 부분이 결 부분이면서 낙구 부분이거든. 여기 중요한 단어는 거야. 감탄사 나왔지? 시상집약 나오지? 그 다음에 극복 전환되는 부분 나오지? 그 다음에 19채 향가는 봐봐. 처음 두 부분이 병렬되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딜 말하는 거야? 기하고 설을 말하는 거야. 둘 다 부정적인 인식이었지. 그러다가 감탄사 마지막 부분에 감탄사를 넣어서 시상의 고향과 전환을 꾀한다. 이 부분이 마지막에 결 부분이 되는 거야. 시상의 고향은 아까 얘기했던 시상 집중 말하는 거고 전환은 시상 전환 말하는 거야.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감탄사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다. 감탄사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감탄사는 누이가 죽어서 안타까워하는 탄식의 감탄사가 아니라 요거는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의 감탄사인 거야. 그리고 이 감탄사가 있다라는 것은 영탄적 표현이 쓰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야. 영탄적 표현은 참고로 감탄사가 나오거나 또는 뭐뭐구나, 뭐뭐어라, 예뻐라, 예쁘구나 이런 거 내지는 뭐뭐이시여 또는 뭐뭐이여 이런 표현 중에 하나만 나와도 영탄적 표현이라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작품에서는 감탄사로서 영탄적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다. 아, 미타 차례에서 만날 수 있는 나. 이때 나가 누구라고? 누이가 아니라 화자. 작가 월명사이기도 한 거야. 이름이 세 글자인데 사로 끝나잖아. 이름이 세 글자인데 이거는 주민등록 등본에 들어가 있는 이름 아니고 절에서 쓰는 이름이야. 법명이야. 법명. 우리가 교회나 성당 가면 세례명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치? 이거 법명이야. 법명. 스님이란 뜻이야. 스님. 이거 사가 들어가면은 스님이란 뜻이야. 승려. 요 나는 화자. 월명사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미타찰이 되게 중요한데 요 미타찰이라는 공간은 이 작품이 불교적이다라는 것을 직접 제시해주고 왜 이거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안 쓰는 말이거든. 그리고 이 미타찰은 극락세계를 뜻한다.
극락세계를 뜻한다. 기독교로 치면은 천당. 세 번째, 그리고 이 미타찰에서 누이와 화자가 다시 뭐하는? 재회할 수 있는 재회의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그럼 미타찰은 이승에 있는 공간이니 저승에 있는 공간이니? 그렇지. 왜 이승에서 못 만나? 자,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줄에 생사길은 2에 2샤메 할 때 2 있었지. 요게 그 2야. 그때 그 2는 이승을 뜻하는 역이었지. 그래서 2와 대비되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왜? 미타찰은 저승이니까. 불도를 닦으며, 이때 도는 불도입니다. 불도를 닦으며, 뭐 방바닥을 닦는다 그게 아니라 수양하면서 승려로서 불도를 수양한단 말이야. 수양하면서 기드리고다. 뭘 선물 드리는 게 아니라 재회의 그날을 기다리겠다. 여기까지 두 줄이 기서결 중에 결, 낙구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시상이 전환돼 가지고 긍정적으로 태도가 달라지는 부분인 거야. 그리고 시상도 집중됐고. 요 정도? 요 정도? 질문. 됐지? 그러면은 제망매가 끝. 뒤에 문제가 붙어 있긴 있는데 아직 풀지 마. 공책에다가 본문 쓰고 정리하고 여러 번 보면서 암기. 다음 주까지 해와야 할 것은 그거야. 아까 향찰의 특징, 향가의 특징, 19체 향가의 특징, 그리고 이 본문 해석. 다음 주에 쭉 물어볼 거야. 책 필기한 거 덮어놓고. 그러면은 암기한 상태에서 무식하게 외워갖고 와서 답변할 수 있어야 돼. 되겠지? 네. 5분 쉬었다 갈까? 5분 쉬었다 갑시다. 시조의 형식. 자, 시조는 기본적으로 세 줄로 되어 있어. 세 줄. 시조는 기본적으로 세 줄씩 되어 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거의 길이도 비슷해. 형식이. 그랬을 때 요 첫 번째 줄을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얘기한다. 다현 오늘 수업 5시 반까지다. 네. 자, 요렇게 장이 3개가 모여 있어. 3줄짜리. 요거를 수라고 해. 시조 한 수. 그 시조는 기본이 이렇게 3줄로 돼 있어. 기본이. 이걸 시조 한 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한 줄을 하나, 둘, 셋, 4개로 띄어쓰기가 아니라 네 덩어리로 띄어쓰기 한 게 아니라 끊어읽기. 띄어쓰기 무시하고 끊어읽는 거야. 요거를 음보라고 해. 음보. 그래서 한 줄은 4개씩 끊어읽는 거야. 띄어쓰기 무시하고 4개씩. 그 다음에
요 음보를 두 개를 묶어. 그거를 9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1구, 여기가 2구, 3구, 4구, 5구, 6구. 그래서 이 세 줄에는 9가 총 6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시조의 형식에서 3장의 형식과 6, 9의 형식이 요걸 말하는 거다. 그리고 4음보 율격은 한 줄을 4개씩 끊어읽기. 요거를 말하는 거다. 되겠지? 그 다음에 3, 4, 5, 6번은 글자 수를 맞추는 거야. 글자 수를 맞추는데 요게 첫 번째 음보에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요게 3, 4조, 4, 4조라는 뜻이야. 근데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2글자 정도 차이 날 수 있어. 꼭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가 아니라 뭐 5글자도 되고 6글자도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종장을 보면은 얘도 3음보가 나오는데 4음보가 나오는데 얘는 특이하게 글자 수가 3543으로 맞춰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아까 19채 한가에서 마지막 두 줄, 9번째, 10번째 줄을 낙구라 부른다 그랬지? 시조도 마지막 종장을 낙구라고 부르기도 해. 낙구. 그리고 종장에서 마지막 마지막 여기 종장에서 첫 번째 음보 이 부분은 웬만하면은 3음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 부분은. 그리고 초장부터 종장까지 글자 수를 요 세 줄에 사용된 글자 수를 다 더하면 45자가 약간 넘거나 약간 부족하거나 요게 45자 내외라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19채 한가에서는 음보율하고 음수율 없었지. 근데 얘는 요 2번 때문에 음보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3, 4, 5, 6번 때문에 글자 수 맞추는 거 음수율 도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형식이 있는 모든 작품들은 다 외형률이 있다고 말을 해. 외형률은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 형식이 있는 작품일 때 된다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 그런데 제망매가 19채 향과 제망매가는 외형률은 있지만 얘도 정형시라서 외형률은 있지만 음보율 없고 음수율 없다. 됐니? 오케이. 자, 화면 바꿀게. 예. 자, 시조를 구분을 할 때 단시조하고 연시조 요 두 개의 이름을 구분해야 되는데
아까 시조 세 줄을 한 세트로 묶었을 때 수라고 부른다 그랬지. 전체 작품 내에서 이 수가 딱 한 개밖에 없어. 그럼 단시조라 불러. 요게 홑단자야. 연시조는 그게 두 개 이상일 때. 뭐 2수, 3수, 4수, 5수, 6수, 7수 이렇게 돼 있을 때. 되죠? 그 다음에 고시조하고 현대시조를 구분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1894년을 기점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 거야. 1894년 이전에 창작된 거, 옛날 거는 고시조. 그 다음에 이후에 창작된 것은 현대시조. 이렇게 얘기를 한다. 되겠습니까? 1894년이 참고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아니? 갑오개혁.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한복 입고 다니고 막 상투 틀고 막 그랬잖아. 집신 신고. 그런 시대가 이 1894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바뀌게 돼. 새로운 게 막 들어와. 그래서 옛날 거 요즘 거를 구분할 때 편의상 1894년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평시조냐 사설시조냐 두 개 구분해야 돼. 그럼 지금까지 시조 이름 몇 개 나왔어? 6개 나왔지? 그러면 우리가 시조 작품을 볼 때마다 단시조, 연시조 중에서 하나 고르고 고시조, 현대시조 중에서 하나 고르고 평시조, 사설시조 중에서 하나 골라서 시조 이름 3개씩 붙여주는 거야. 되겠죠? 자, 평시조하고 사설시조는 또 어떤 거냐? 요렇게 설명을 해줄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자. 평시조, 그 다음에 사설시조. 아이고 힘들어라. 자, 조선 초기, 조선 후기, 조선 초기에 있었어. 조선 후기에도 있어. 사설시조 조선 초기에는 없었어. 조선 후기에 생겼어. 이런 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평시조는 주로 양반, 사대부, 그리고 기생, 기녀라고도 불러. 황진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쓴 시조는 평시조고, 조선 초기에는 이 사람들밖에는 시조를 만들 수가 없었어. 근데 나중에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 사설 시조가 생기는데, 이 사설 시조는 조선 초기에는 창작 활동을 하지 못했던 평민, 부녀자들, 옆집 아줌마 이런 사람들도 창작을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는 양반하고 기생들 위주로였는데 조선 후기에는 양반 기생도 하고 평민 부녀자도 하게 되겠지. 창작을. 그래서 조선 초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 이러한 작자층이 교체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 확대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렇지. 아유 좋아. 작자층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된다. 왜? 평시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여기 평시조하고 사설시조를 구분짓는 요 시기가 있어. 요게 임진왜란이야. 이것까진 몰라도 돼.
참고로 알아두죠. 임진왜란이고 요 임진왜란은 참고로 연도로 치면은 1592년이야. 이전까지가 평시조, 이후가 사설시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평시조만 정리해 보고자 한다면 얘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요거 말하는 거야. 그리고 조선 후기 요거 말하는 거고. 사설시조는 요거 조선 후기에만. 조선 후기에 새롭게 나타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평시조는 창작계층이 양반 기녀. 그 다음에 시조는 평시조는 형식을 놓고 봤을 때 요 초장, 중장, 종장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 그러면 이렇게 썼으면은 형식을 엄격히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해. 평시조. 그런데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초장하고 종장이 있어. 근데 얘는 중장이 과도하게 길어져. 중장이 이렇게 열어줄 형태로 나와. 이렇게 하면 사설시조인 거야. 그래서 사설시조는 그 형식이 파괴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줄의 길이 초장, 중장, 종장의 사이즈를 놓고도 사설시조냐 평시조냐 구분을 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밑으로 넘어갈게. 됐죠? 예.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 내용적인 측면에서 네 다현이 너 수업태도 너무 좋다 진짜. 아니 너무 좋아. 난 되게 체력적으로 약할 줄 알았거든. 야, 강력하네, 강력해. 와, 멋있다. 유교, 그 다음에 풍류 이런 게 있는데 양반들이 좋아하는 게 임금에게 충성, 부모에게 효도, 애국, 지조, 절개 뭐 이런 거야. 뭐 의리. 근데 풍류는 즐기는 거야. 자연 속에서 즐기는 거. 강호한정, 뭐 술 마시고, 뭐 노래 부르고, 낚시하고, 요런 게 주로 평시조의 내용이야. 근데 사설시조는 주로 이별의 노래가 많고 시조 중에서 삶이 너무 힘들어. 삶이 너무 힘든 건 어떤 유냐면은 피지배 계층으로서. 피지배 계층으로서 너무 삶이 힘들어. 왜? 지배층이 너무 괴롭혀. 그래서 살기 힘들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양반들을 풍자하는 내용이 많다. 양반을 비판하는 거야. 그런데 평시조에도 이별은 있어. 누구? 기생 언니들. 이별이라고 무조건 사서시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기녀들도 이별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작품이 주어졌을 때 평시조는 작가 이름이 옆에 기록이 돼 있어. 누가 썼는지. 그런데 사설시조는 99.9% 작자 미상인 경우가 대다수야. 이걸로도 구분할 수 있지. 행의 길이, 내용, 그 다음에 작가 이름이 기록되었는지의 여부로도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평시조는 정형성이 매우 높다. 왜? 형식을 딱 잘 지켰으니까. 그런데 사설시조는 정형성이 매우 낮아. 왜? 중장이 원래 형식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정형성이 매우 낮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를 자유시라고 하면 안 돼. 얘도 정형시야. 평시조도 정형시고. 그래서 외형률, 음보율, 음수율 둘 다 있어. 다만 그 정형성을 따졌을 때 평시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뿐이다. 그 다음에 사설시조 중장 가운데 줄이야. 가운데 줄의 특징이 열거법이 많이 나와.
나열하는 거. 그 다음에 웃음의 요소 해학도 있고, 의성어, 의태어, 음성상징어도 있고, 서민들의 일상 언어도 많이 나오고, 과장된 표현도 많이 나온다. 여기까지 되겠니? 네. 오케이. 요거도 외워줘야 돼. 다현아 어때? 양이 점점 많아지지? 네. 최대한 해봐. 일주일 7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줘야 돼. 예. 옆에 친구들이 뭘 하건 말건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것만 해. 할 것만 계속하고. 수연이랑 친하니 혹시? 네. 친해? 수연이가 다 배웠던 거야. 수연이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언니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질문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언니가 그런 거 귀찮아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지? 좀 힘든가? 지금 고3이라서? 네. 수현이 진짜 날라다녔는데 수현이 최고였지. 엄청 최고지. 잘하지. 자, 외형률 모든 정형시는 운율이 겉으로 드러난다 얘기했고, 음보율 4음보, 음수율 아까 얘기했고, 여기까지 다 이해되지? 양이 많아서 이게 하루 가지고는 안 될 거야. 애초부터 7일 동안 나눠서 한다 생각을 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고 암기하고 쓰고 해야 돼. 예.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이번 시험도 어렵다. 이거부터 극복을 해줘야 돼. 그리고 중쇄국어 들어가니? 나란 말싸움이 중국에더라 이거. 학교에서 간단하게 얘기 안 해줬어? 어디 들어간다? 내일 가서 어. 바로 보내줄게. 그거 들어가면은 우리 진짜 난리 나는 거야. 그거 들어가면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다 중간고사 범위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어. 아마 너희 학교도 들어갈 확률이 높아. 근데 지금 고전시가도 생소해서 어렵지, 중쇄국어도 옛날 말이라서 어렵지 해가지고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돼. 다혜는 집에서 하는 스타일이니 아니면 스터디 카페 가는 스타일이니? 스터디가. 스터디 카페에서 진짜 엉덩이 딱 붙이고 해야 돼. 이거 시간 투자 많이 하면은 그대로 너 배신 때리지 않을 거야. 점수 그대로 나올 거야. 계속해서 해야 돼. 아직 문제는 풀지 말고 암기 위주로 철저하게 기계처럼. 자, 봐보자. 아까 요거 다시 해준다 그랬지? 식구체 향가와 시조의 공통점 차이점. 자, 식구체 향가는 10줄이야, 10행. 근데 시조는 3줄짜리야. 요건 차이점이지. 근데 3단 구성이다라는 측면에서 요거는 공통점이야. 요거는 차이점. 그리고 요거는 공통점. 감탄사. 자, 19체 향가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9번째 줄. 결의 첫머리에 무조건아. 근데 시조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 대신 어디? 종장의 첫머리. 요거는 완전히 똑같다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네. 그리고 음보율, 음수율 요거는 차이 나는 거고, 시상집중 19체 향가는 마지막 세 번째 낙구 기서결 부분에 시상집중되고, 시조도 마지막 종장에 시상집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공통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지금 방금 전에 한 거는 형식을 비교한 거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자, 여기까지 질문. 근데 그 의성어랑 음흠. 태어를 잘 모르겠어요. 의성어나 의태어. 자, 우선은 자, 음성상징어. 그렇지. 지금처럼 모르는 거는 정확하게 질문하고 넘어져 가는 거 아주 좋아. 음성상징어는 두 가지가 있어. 의성어가 있고 의태어가 있어.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낸 말.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 예를 들면
의태어에는 눈을 깜빡깜빡 요런 게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야. 의성어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요거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니까 의성어가 되겠지. 또 요런 거 바람이 휙 분다. 이것도 소리겠지. 깃발이 펄럭펄럭.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간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요 음성상징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그 효과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 그 효과. 첫 번째 생동감, 두 번째 현장감, 세 번째 사실감. 요건 기본이야. 생현사 효과. 앞으로는 생현사라고 줄여서 얘기를 할게.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화면 바꾼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했던 본문에서 여기 봐봅시다. 여기 14쪽. 자, 우리 아까 전에 제망매가 했던 거. 제망매가 제목의 뜻을 얘기를 안 해줬네. 자, 제망매가 제목의 뜻도 되게 중요한데. 앞에다 적어도 되고. 자, 요 매가 누이라는 뜻이야. 누이, 누나나 여동생. 망이 죽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요 제가 제사 지내다. 죽은 이를 제사 지내다. 애도하다. 추모하다. 죽은 이를 추모하다. 그리고 가는 뭐 노래라는 뜻이고. 그래서 해석 순서를 따지면 망이 1번, 매가 2번, 제가 3번, 가가 4번. 그래서 해석은 죽은 누이를 추모, 애도, 제사. 하는 노래. 이런 뜻이야. 자, 왼쪽에 제막매가 그래갈래 표를 보면은 향가 돼 있고 서정시 돼 있고, 이 서정시라는 거는 정서를 노래한다는 뜻이야. 선택지에는 얘네로만 나오지 않고 다른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제막매가의 갈래를 지칭했을 때 다 맞는 말. 자, 산해가도 맞는 말이지. 19채 향가도 맞는 말이지.
정형시라고 해도 맞는 말이지. 고전시가도 해당되지.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주로 요걸 물어볼 거야. 애상적, 추모적, 불교적. 자, 불교적인 거 한번 짚어볼까? 불교적인 거. 불교 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윤회 사상. 돌고 도는 거야.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고 또 만남이 있으면 또 이별도 있어. 이것이 쳇바퀴처럼 돌고 돈다. 이게 윤회 사상의 핵심이야. 여기에서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요거 회자 정리라고 해. 그리고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죽게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생자필멸. 그 다음에 죽은 이는 언젠가 다시 태어나 환생한다 그러지. 또 이별 뒤에 다시 만남이 있을 수 있어. 떠나간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그거를 거자필반이라 그래. 거자필반. 거자가 떠나간 사람이야. 필반 다시 돌아온다. 떠나간 사람은 돌아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아미타 사상이라는 게 있어. 불교 중에. 아미타 사상은 극락세계, 아까 미타찰이 있었지? 극락세계를 믿어. 어떤 사람은 야 그런 게 어딨니? 아니야, 극락세계 존재해.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월명사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왜? 스님이니까. 그리고 그 극락세계에 가고 싶은 소망. 당연히 극락세계가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 그럴 때 우리는 이 작품에 아미타 사상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에는 윤회 사상하고 아미타 사상이 담겨있다. 그 중에서도 윤회 사상이 제일 중요하다. 됐니? 자, 애상적인 거 왜 그런가? 슬프고 안타까울 때 우리 보통 애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해. 추모, 죽은 이를 추모한다라는 거지. 불교적인 거 방금 설명해줬고,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누이의 죽음을 자연물에 빗대어서 3장 구성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아까 전에 3단이라고도 얘기를 했지. 똑같은 말이야, 3단. 낙구에서 시상이 전환된다. 결 부분이겠지. 시상이 전환되기만 하겠어? 시상이 집중되기도 하지. 정제된 형식미, 이게 정형시란 뜻이야. 서정서, 하자의 정서도 나타나 이런 뜻이고. 됐죠? 오케이. 다현아, 복습하다가 배웠던 내용이 필기도 되어 있지만 기억이 안 나고 연결이 힘들 수가 있어. 그때는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해. 예. 자, 제막매가에 보면은 요런 애들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아까 한 가지 얘기했지? 같은 부모, 한 부모, 떨어질 잎, 죽은 누이, 이른바람, 누이의 요절, 죽음의 원인, 갑작스러운 죽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시조 작품이 10년을 경영하여야. 10년을 경영하여.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이거 하다가 설명을 했나 모르겠는데 요거 단시조하고 연시조하고 설명을 할 때 요거 빼드린 것 같네. 단시조는 얘는 제목이 없어. 얘는 연시조는 제목이 있어. 그럼 단시조는 제목 없이 어떻게 하느냐? 얘는 제목이 없는 대신 어떻게 부르냐? 초장에 이음보, 이음보를 편의상 제목으로 인식한다. 근데 연시조는 별도의 멋있는 럭셔리한 제목이 있어. 근데 단시조는 제목이 없어. 여기까지 됐죠? 예. 제목이 없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단시조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여기 10년을 경영하여도 마찬가지야. 얘가 초장의 이름 보고 이음보야. 이름보, 이음보를 제목처럼. 봐봐. 아까 음보는 띄어쓰기 아니라 그랬지. 띄어쓰기 무시한대. 이거 봐봐. 이어절이더란 말이야. 근데 이걸 한 덩어리 음보로 본다라는 거지. 경영하여를 하나의 음보로 보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평시조, 정형시, 서정시, 서정시 정서를 노래한다. 그 다음에 더 추가시켜. 얘는 단시조. 수가 하나야. 세 줄짜리야. 세 줄짜리가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고시조 되겠지. 그리고 얘는 평시조니까 당연히 양반 사대부가 쓴 거고. 풍류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야. 전원 왜? 자연 속에서 즐기기 때문에. 낭만적 뭐 심각한 고민거리 없어. 즐기는 거니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안빈낙도의 삶. 아, 다현이가 이거 오늘 내신 첫날이어가지고 이게 첫날부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국어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아, 걱정되네. 다행히도 한 장짜리. 자, 거기에서 지금 이 10년을 경영해 와가지고 관련된 한자 성어들이 있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이야기한다. 내지는 자연에 동화되고 싶다. 녹아들고 싶어.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어. 이걸 나타내는 한자 성어가 무라일체. 들어본 적 있니? 무라일려, 물심이려, 주객이 자연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대표되는 게 1번이야. 무라일체. 요거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거 한자라고 해가지고 되게 낯설어하고 그러면 안 돼. 너무나도 흔해 빠지는 이야기거든, 고등학교 때는.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한가함을 즐긴다. 요것도 나타내주는 말이 임천한응, 강호한정. 요런 말도 되게 자주 써. 임천한응, 강호한정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잘 안 나오는 건데, 자연을 사랑하는 병에 걸려버렸다. 나쁜 병은 아니고 좋은 병이야. 그 정도로 자연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야. 천석고황 연하고진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표에서 봤던 안빈낙도,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6가지는 다 욕심 없는 삶을 나타내 주는 거야. 안분지족, 안빈낙도, 단사표음, 단표노왕, 비니무원, 안빈일령. 그런데 얘네들이
디테일한 의미가 조금씩 달라. 공통적으로는 욕심 없는 삶인데 안분지족은 요게 현실에 만족해. 어떤데? 가난한데. 안빈낙도는 요 낙이 즐긴다라는 뜻이야. 가난하지만 현실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 그 다음에 단사표음하고 단표누항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 이런 뜻인 거야. 왜냐? 가진 것이 끼케봐야 집신, 표주박, 바가지, 그 다음에 지팡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욕심이 없는 거지. 비니무원, 가난해.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여. 이게 비니무원인 거야. 안빈일념. 위에서 욕심 없이 살고자 하는 변함없는 그런 굳건한 신념을 나타낼 때 안빈일념이라고 한다. 되겠니? 오케이.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니? 네. 오케이. 지금 시조 이론을 다 배웠기 때문에 요거 나머지 시조들은 되게 짧아 내용이. 짧게 하고 다음 파트 진도 나갈 수 있어. 그리고 다현아 좀 부탁 좀 할게. 요거 말고 제망매가하고 시조 요거 몇 개 말고 또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뭔지 다음 주에 우리가 토요일 날 수업이잖아. 네. 최소한 금요일까지 나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네. 오케이 여기까지. 뒤에 딸려있는 문제는 절대 풀지 마. 지금은 네. 공책 정리에만 신경 쓰시고요. 오케이. 제망매가는 본문 짧기 때문에 원문 쓸 수 있겠지. 네. 필요하면 원문 백지지문 뽑아줄 수 있고. 뽑아줄까? 네. 오케이. 그럼 제망매가만 뽑아주면 되지. 네. 오케이. 아유 다현이 진짜 첫인상어들에게 아주 시원시원해. 오, 아 좋아. 시원시원해. 오, 좋아. 여학생들 보통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새침해가지고 막 말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는 다현이가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학원 강사하고 이게 학습자하고 사이에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게 좋아야 되거든. 알려주고 질문하고 답변 질문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 수업이 잘 되는데 다현이랑은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자 요거 2장 뽑아줄까? 1장 뽑아줄까? 2장 좋아요. 2장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멋있어. 좋아. 오케이. 아니 이거 A4 용지 크니까 공책에다가는 필요한 만큼 잘라서 붙여. 네. 다음 주에 봅시다. 오케이. 그 동영상은 쌤 해가